KF-21 레이더 반도체 270% 증설. 중국 위룡 레이더와 성능 비교 결과. 최대 사거리 2000km 작전 반경. 하나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더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1,100여억 원으로 2025년 8월 말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 KF-21 AESA 레이더 양산 사업은 최초 양산과 후속 양산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이번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하나시스템은 최초 양산 20대를 시작으로 향후 후속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AESA 레이더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외 성공적인 개발은 AESA 레이더의 국산화에 달린 것과 다름없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더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기존 전투기에 달린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내 기술로만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나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에 시제 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대한민국 레이더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해냈다. 이후 국내외에서 약 200소티 이상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용 AESA 레이더 성능을 입증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드디어 첫 양산에 돌입하게 됐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하나시스템은 항공기용 AESA 레이더를 개발 및 공급하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며 미들급 전투기부터 경전투기급 그보다 더 작은 무인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용 AESA 레이더 전력화 실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2. FA-50 수출 확대. AESA 레이더 국산화에 달렸다. 동남아와 중동에 이어 유럽에까지 수출한 국산 경전투기 FA-50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FA-50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FA-50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에 대한 국산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레이더가 국산화될 경우 레이더와 연동하는 각종 무장을 국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에 따른 국익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군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 넥스원이 시제업체로 참여해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LIG 넥스원은 2021년부터 FA-50용 공랭식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5월 FA-50용 AESA 레이더인 ESR-500A가 첫 선을 보였다. LIG 넥스원은 지난 7월 판보로 에어쇼에서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 NLR와 비행시험 FTB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으며 한 달 후인 8월 계약에 착수. 현재 연내 비행시험 시작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LIG 넥스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레이돔 시험용 AESA 안테나 장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체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LIG 넥스원이 만든 ESR-500A 레이더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AESA 레이더와 동등한 첨단 기술과 소재를 적용했다. 소형 경량화를 위해 간 전력증 폭기를 활용한 저전압 반도체 송수신기를 개발했고 공기 냉각 방식을 적용했다. FA-50 환경 제어 시스템의 향상 등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뒷받침된다면 가용도, 듀티,
따라 탐지거리가 증가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도 적용했다. 또 이 레이더는 우수한 운용 신뢰성을 확보했다. 안테나 장치 전면에 있는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 TMR 중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빔 패턴이 유지돼 레이더 성능에 저하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했다. 이울러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MSA는 하나의 임무만 수행 가능하지만 이 레이더는 공대공, 공대제, 공대에 등 동시 운용 모드에 기반한 다중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 레이더 탑재만으로도 근접 전투 생존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우수한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레이더는 100% 국산화요를 실현해 FA50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임무 항공전자 장비 및 무장 연동 기술 등 레이더 비행 운용 프로그램 OFP은 100% 국내 독자 개발했다. 수출국별 운용 개념 및 모드 요구도에 맞게 개별적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해외 의존 장비는 제작에서 유지 보수 비용까지 환율을 비롯한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ESR-500A는 국내 기반 기술을 통한 장비의 조립체 단위의 모듈화로 국내에서 신속한 고장 탐지 및 부품 수리 교체가 가능해 우수한 정비성을 갖는다. 때문에 시간 및 예산 절감 효과가 독보적이다. 수출 대상국이 현지 생산, 기술 교육, 시험 정비 기술, 후속 운영 지원 등을 추가 요구한다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ESR-500A 위 수준별 및 단계별 맞춤형 베네핏 제공이 가능하다. FA50용 AESA 레이더는 선도적인 국산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대한민국의 항공방위산업에서 기술적 우수성과 선도적 경쟁력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FA50용 AESA 레이더는 경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무인기, 특수목적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항공우주, 전자,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AESA 레이더는 항공기의 성능과 생존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장비다. FA50 수출 전망이 밝은 만큼 현 시점에서 준비된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완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우리 힘으로 방위 기술 개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해외 장비에 의존하는 것은 향후 5세대, 6세대 전투기 국내 무기체계 개발 전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속해서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와 방산업체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확보한 국내 개발 역량과 이미 확보한 고부가 가치 기술들이 매몰될 우려 또한 크다. 그만큼 국내 기술로 개발된 FA50용 AESA 레이더는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레이더의 FA50 장착까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개발된 레이더를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시험 등 체계적 합성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F-16위 APG-68, F-35A 위 APG-81, F-15위 APG-63, F-22위 APG-77 레이더는 전투기 플랫폼 별로 각각의 AESA 레이더가 별도의 체계적 합성 시험을 통해 전력화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 원이 드는 체계적 합성 시험 비용을 민간업체사 자체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개발업체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ESR-500A 체계적 합성 시험을 수출장려나 방산 육성 과제로 선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신화를 써온 K방산이 더욱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LIG 넥스원을 비롯한 FA50용 AESA 레이더 개발업체들은 자체적인 도전으로 개발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그간의 노력을 가치 있는 성과를 일궈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한미 방위비 리셋 위기. 대중경제 동맹 필요성 설득해야. 한미동맹과 가치외교에 기반을 둔 윤석열 정부 외교의 동맹조차 거래주의적으로 인식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치열해진 미중 경쟁 등을 고려해 높아진 한국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게 현명한 트럼프 2기 활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오방을 규합한 연대의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트럼프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무기 삼아 직접 중국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도 높은 미중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K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 역량이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외교부 장관 특보, 차관보 등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는 데 한국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처음엔 무리하게 내세우지만 결국은 실용적인 사업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노심초사하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미는 지난달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짜리로 첫해 총액을 전년보다 8.3%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12차 SMA를 파기하고 재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재협상에 앞서 국내 비준 절차 등을 끝마쳐 12차 SMA를 빨리 발효하는 게 중요하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트럼프가 중시하는 대중국 견제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는 등 창의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공고해진 한미일 간 안보협력 구도는 트럼프 2기에서도 자산이 될 수 있다. 또 한일이 방위비나 북핵 대응 등 현안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오군이 될 수도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소다자 협력의 틀 안에서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 미국을 결속하거나 길들이려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한 동맹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